자, 시작해볼까요, 우리? 자, 상가함수 활용 설명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고 왔으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가함수 활용. 활용 단원에서는 일단 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삼각형. 삼각형에는 6요소라는 게 있어.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6개의 요소다. 이 6요소에는 뭐가 있다? 변 3개. 삼각형 변 3개 있잖아요. 맞지? 그리고 각 3개. 얘네를 6요소라고 해.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6요소 중에서 3개를 알려줘요. 3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를 너네가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나머지 3개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될 첫 번째 사인 법칙. 공식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유도하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 라지 R. 그럼 여기서는 이 라지 R이 뭔지 일단 이 라지 R이 좀 중요해요. 알았지? 얘는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해. 외접원의 반지름.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우리가. 문제를 읽고 있는데 만약에 외접원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혹은 문제를 읽고 있는데 그림에 외접원이 나왔어. 그러면 나는 일단 무슨 법칙을 쓸 확률이 높겠구나. 사인 법칙을 결국 쓸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알았죠? 여기 활용 단원이 어려운 게 너네가 딱 삼각형을 봤을 때 무슨 법칙을 어디 삼각형에 적용을 해야 하나. 이게 어려운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3요소를 알고 있는 삼각형을 먼저 쳐다보는 거야. 항상. 내가 어떤 삼각형이 3변을 알아? 그럼 걔부터 보는 거야.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로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 얘 변형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변형이라고 해도 별거 없습니다. 얘 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 sin A. sin A는 뭐랑 똑같냐면 2R분의 A.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 어떤 식 변형한 거냐면 요거 변형한 거예요. 여기서 자리만 바꾼 거야. 자리만. 이거. 분모랑 이 sin A랑 2R이랑 자리 바꾼 게 요 식이죠. 맞지? 이 식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알았죠? 특히 어디서 많이 쓰냐면 삼각형 종류 물어보는 거. 삼각형 종류. 예시 하나만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데 A sin A는 B sin B 더하기 C sin C. 자, 이게 무슨 삼각형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보면 항상 우리는 뭐를 먼저 생각해야 하냐면 변을 생각해야 합니다. 변의 길이. 만약에 두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러면 뭐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맞지? 세 변의 길이가 같아? 정삼각형.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 그러면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겠죠. 맞지? 그래서 요 놈은 이제 각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sin A 그리고 sin B sin C 이렇게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을 때 얘네를 전부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꿔주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돼야 해. 전부 다 변의 길이에 대한 식을 세우고 그 변의 길이에 대한 식을 보고 걔네를 뭐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꾸는 방법이 요 놈인 거야. sin A를 어떻게 바꿀 거야? 2R분의 A로 바꿀 거야. 얘 2R분의 A로 바꾸시면 2 라지 R분의 A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2 라지 R분의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더하기 2 라지 R분의 C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근데 이 R은 전부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양변에 다 곱했어. 다 곱하고 나니 어떤 식이 나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오네. 아, 얘는 뭐구나. 뭐 스몰 a. 얘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활용식은 보통 삼각형의 종류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사인 법칙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사인 법칙 유도를 한번 해볼 건데 외접원이 이렇게 있었어. 원이 있었고 이 공식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자, 삼각형 안에 하나 집어넣을 거거든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하는 거야. 얘가 외접원이야. 그러면 외접원, 얘가 외접원이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 살펴볼 건데 여기를 각 A, 여기를 각 B, 여기를 각 C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사인 A에 대해서 궁금해. 사인 A. 근데 우리가 여태 공부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은 보통 어느 삼각형에서 봤습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봤잖아.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A다? 그러면 뭐 A를 기준으로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예각삼각형이거든. 현재 첫 번째 상황, 각 A가 90도보다 작을 때, 90도보다 작을 때. 자, 그래서 사인 A에 대해서 궁금해. 근데 여기 상태에서 사인 A를 관찰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빗변분의 높이를 볼 수가 없잖아.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원의 중심을 이용합니다. 외접원의 중심. 그리고 중3 너네가 공부 제일 안 하던 시기. 중3 2학기. 2학기 내용이 조금 나오죠. 원주각과 중심각 쪽 내용. 요렇게. 이 각 A랑 이 점을 D라고 할 거예요. 점 D. 각 A랑 각 D는 크기가 같게 다르게. 크기가 같습니다. 이건 어떤 성질이냐. 일단 적을게요. 사인 D랑 똑같아요. 얘는 괜찮나요? 네. 같은 호 있지. 같은 호. 우리 호는 부채꼴에서도 살펴봤죠. 이 곡선.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각 A랑 각 D가 자연스럽게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자, 근데 원의 중심을 지나잖아. 빗변이. 여기 선분 BD가 원의 중심을 지나죠. 이게 무슨 삼각형이 돼,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되죠. 반원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 지름을 끼고 있으면 얘 직각삼각형이 돼. 그러면 우리 사인 D를 구하는 거였거든. 그럼 D에 대한 사인 값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이러면 구할 수가 이제 있단 말이야. 왜?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지 R이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하면 되고 2 라지 R이 될 거 아니야. 반지름의 2배잖아. 지름이니까. 그리고 이 선분 BC의 길이. 앞으로 우리 활용 단원에서는 각과 변을 이렇게 정의 내릴 거예요. 각 A를 마주보고 있는 변, 얘를 스몰 a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B를 마주보고 있는 변, 스몰 b, 각 C를 마주보고 있는 변, 스몰 c 이렇게 표현해 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사인 D라는 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빗변, 2 라지 R분의 빗변분의 높이, 높이가 스몰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요 놈을 만들어낸 거야. 사인 A는 2R분의 A. 예식을 정리하면 결국 뭐가 나오는 건데 요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거잖아. 맞죠? 각 A가 예각일 때 우리가 확인해봤고 원래는 뭐도 확인해야 하고 두 번째 각 A가 90도일 때 직각일 때 확인하면 돼요. 또 직각일 때는 여기 노란 색깔 보면 되잖아 그냥. 맞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넘어갑니다. 둔각삼각형일 때. 둔각일 때는 또 중요한 성질이 있어서 둔각은 또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원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그리는데 네.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있는 상황에서 둔각이니까 이렇게 잡아볼까? 여기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각 A로 잡으면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두 점 B랑 C. 그럼 각 A가 90도보다 클 때는 어떻게 볼 거냐? 이 성질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내접 사각형의 성질. 자, 내접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증명을 해볼 건데 이 내접 사각형의 성질이라는 거는 대각의 합. 대각의 합이 180도. 요거를 활용할 겁니다. 이거 진짜 많이 쓰입니다, 얘들아. 진짜 많이 쓰여요. 어제 모의고사였나? 어제 모의고사 봤나 우리? 맞지? 보신 분들은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게 두 개나 있었어요. 바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원의 중심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는 사각형을 만들 거야, 하나.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내접 사각형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내접 사각형은 정확하게 4개의 꼭지점이 원 위에 있어야 합니다. 내접 사각형은 4개의 꼭지점이 원 위에 있어야 해요. 한 점이 만약에 원의 중심에 있어. 얘야. 그러면 내접 사각형 아니야. 알았죠? 네 꼭지점이 원 위에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이 점을 D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얘를 D라고 했어. 나는 결국 궁금한 게 뭐냐면 sin A가 궁금하단 말이야. sin A.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그래서 sin A를 구하려고 하는데 A에 대한 정보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걸 이용해서 내접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볼 거야. 그럼 각 A랑 얘랑 더하면 몇 도라고요? 180도라고. 180도.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사인에 파이, 이게 180도죠? 파이 마이너스 D라고 표현하는 거야. 문제 없나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험 범위에서 각변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짝수배, 홀수배에서 각변환 하던 거 있지. 2분의 파이에 짝수배인지 홀수배인지. 2분의 파이에다 얼마 곱한 건데? 2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짝수배죠? 그럼 종류가 그대로 사인.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각을 그대로 적어주는 거. 이게 각변환이었어요. 그리고 4분면 확인하면 되는데 파이 180도에서 빼는 거면 제 2사분면 각이겠죠. D가 근데 뭐 90도보다 크면 어떡해요? 상관없습니다. 각변환을 할 때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각은 항상 예각 처리하는 거야. 예각. 아주 작은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이 2사분면이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sin A는 결국 sin D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각 D를 끼고 있는 삼각형을 다시 볼 건데 얘를 다시 볼래? 빨간 색깔 삼각형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얘도 직각삼각형인 거 보입니까? 지름을 끼고 있잖아. 맞지? 지름을 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sin D도 똑같이 구해내면 돼. 2 라지 R분의 빗변분의 얘가 빗변일 거 아니야. 2 라지 R. 그 다음에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인가 빗변분의 높이인데 여기 선분은 각 A를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스몰 a라고 적어도 상관없겠죠. 각 A를 마주보고 있는 변이니까 스몰 a라고 적고 그러면 sin D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R분의 A. 결국 우리가 또 원하는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sin A라는 거는 2R분의 A구나.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예각일 때랑 직각일 때랑 둔각일 때랑 전부 다 성립하는 식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인 법칙입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겠어? 얘는 결국 외우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공식을 외워야 해. 이쪽은 공식놀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을 다 외운 상태에서 너네가 삼각형을 보고 어떻게 하나씩 찾아 나갈지 그게 어려운 거거든. 그거 기준을 제시해 줄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삼각형을 먼저 봐야 하고 얘를 봤을 때 무슨 법칙을 써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걸 알려줄 거야. 알았지? 사인 법칙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코사인 법칙까지 바로 얘기를 해볼게. 자,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하나의 상황에서만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A, B, C 어떤 예각삼각형이 있었던 거죠. 그냥 자, 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직각 표시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구해줄 거고 요 선분 BC의 길이 스몰 a 그리고 각 C의 대변 스몰 c 각 B의 대변 스몰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선분 BH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BH라는 거는 요 각을 이용해서 설명할 거거든. 자, 코사인 B라는 걸 볼 거야. 코사인 B. 어떤 삼각형에서 보시면 되냐면 얘 보면 돼. ABH라는 직각삼각형이 있죠. 여기 직각삼각형. 코사인 B라는 건 빗변분의 밑변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빗변분의 AB분의 BH가 될 거고 선분 AB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선분 AB는 각 C의 대변이니까 스몰 c라고 했죠. 그래서 C분의 뭐가 되고 BH 뭔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BH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BH의 길이가 C 코사인
B가 나온다. 이렇게 BH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BH는 C 코사인 B구나 적으면 돼. C 코사인 B다. 자, 그러면 이제 CH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거죠. CH. CH는 BC에서 요만큼을 빼면 됩니다. 그럼 A 빼기 C 코사인 B. 요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마무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할 거거든. 여기를 H라고 하겠습니다. 높이를. 그럼 높이를 H라고 하면 우리 삼각형. 첫 번째로 ABH에서 보시면 돼요. 삼각형 ABH에서 H제곱이라는 식을 세울 거야. H제곱. 높이제곱. 빗변제곱에서 밑변제곱 빼버리면 되겠지. 맞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C제곱에서 밑변 C 코사인 C제곱의 코사인 제곱 B 바로 제곱해서 적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어. 삼각형 ACH에서 H제곱은 B제곱에서 밑변제곱 밑변이 요만큼이죠. A 빼기 C 코사인 C 어디였어? C 코사인 B 전체의 제곱. 자, 그러면 둘 다 H제곱이니까 이거 이렇게 같다식을 세우면 돼요. 그러면 바로 코사인 법칙이 나옵니다. 그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생겼어요. A제곱은 하나만 정확히 외우면 돼. 생김새가 똑같거든. 이렇게 생겼어. 특징은 변 A가 좌변에 있으면 각 A가 오른쪽에 나와야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 B. 자, 그리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 공식 이렇게 생겼어요. 알았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형 공식을 조금 쓰게 될 겁니다. 변형식. 변형식은 앞에서도 그랬듯 각을 뭘로 표현하는 거? 변의 길이로 표현하는 거야. 각을 변의 길이로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 그럼 각만 남기고 전부 다 이항하면 돼. 이항해서 나누고 지지고 볶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만 적을게요. 코사인 A. 만약에 내가 각 A에 대한 코사인 값이 궁금해. 각 A에 대한 코사인 값. 그러면 코사인 A만 남기고 전부 다 넘기면 됩니다. 천천히 따라와 봐봐. 얘 이항했어요. 그럼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 EBC 코사인 A가 있겠죠, 여기. 그리고 A제곱 넘겼습니다. 그럼 A제곱 넘기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있었어. 여기가 EBC 코사인 A야. 그럼 EBC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돼. 내가 각 A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 그러면 A를 제외하고 나오면 돼. 일단 EBC. EBC분의 그 다음에 요놈 분모에 있는 친구들 제곱의 합. 그리고 안 쓴 거. 요놈의 제곱을 변의 길이를 빼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일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설명한 거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도 얘기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문제가 바로는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자체가 안 익숙하거든, 아직. 맞죠? 자, 그래서 기준을 조금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핵심은 뭐라고? 6요소 중에서 몇 개를 알려준다고요? 3개를 알려줄 거라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보고 내가 구해야 하는 게 또 뭔지 보고 그러면 이걸 구할 때 무슨 법칙을 써야 할까? 그걸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식 쓸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알고 있는 정보가 변 3개를 알 때 실제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도 괜찮고요. 얘는 변 3개에 대한 정보여도 돼. 세 변의 비여도 돼. 비를 알고 있어도 세 변을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2대 3대 5야. 그럼 2대 3대 5는 말 안 되네. 3대 4대 5야. 그럼 이걸로 그냥 계산하면 돼요. 알았지? 3K, 4K, 5K 놓고 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세 변을 알 때 무슨 법칙을 쓸 거냐?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그 이유도 당연히 공식을 통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세 변을 알아. 그러면 변을 물어볼 수는 없잖아. 맞지? 당연히 각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러면 여기 코사인 법칙 한번 볼래? 만약에 내가 ABC를 알아.
ABC. 그러면 얘 알고,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너도 알지. 얘만 모르잖아. 코사인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우리는 외울 거예요, 이거는. 변 3개가 나와 있어.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이렇게 외워갈 거야. 왜 코사인 법칙 쓰는지는 지금 이해하셨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만약에 변 2개를 알고요. 각을 1개 알아. 각 1개 알 때. 자, 이때는 물어볼 수 있는 게 2가지 있어요, 사실. 뭐를 물어볼 수 있어? 변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를 물어볼 수도 있겠다. 나머지 2 각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케이스가 2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만약에 각을 물어봐. 혹은 뭐 변을 물어봐. 이렇게 케이스가 갈리겠죠. 나눠 넣은 이유는 뭐겠어? 적용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 자, 만약에 각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사인 법칙입니다. 자, 왠지 사인 법칙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2변이랑 각 하나를 알아. 그럼 보시면 주황색으로 한번 볼게요. 사인 법칙 봐봐. 여기 내가 2변을 알아. 만약에 A랑 B를 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각 하나를 알아. 갑자기 C를 주진 않아. 알았죠? 얘를 알아. 자, 그럼 뭐를 물어보겠어? 문제에서. 각 A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야. 자연스럽게. 내가 2변 각 하나 알면 이 사인 A를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우리 분수꼴의 방정식 어떻게?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같다씩 세우면 되잖아요. 맞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을 물어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돼. 자, 이것도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변 2개 각 하나를 알아. 첫 번째씩 볼게요. 변 2개 각 하나. 뭐 BC를 알아. BC를 알아. 각 A를 알아.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 스몰 a가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변 2개 각 하나를 아는 상황. 이게 제일 헷갈립니다. 맞죠? 2가지로 나뉘었기 때문에 변을 구할 때는 코사인 법칙, 각을 구할 때는 사인 법칙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게 변 1개. 변 1개. 그리고 각 2개를 알 때. 자, 근데 변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가 2개의 각을 알아.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 한 각이 뭐예요? 나오겠지. 왜? 삼각형이니까. 세각의 합이 몇 도? 세각의 합이 몇 도? 나만 아니? 조금 어렵나? 현우진 선생님도 예전에 한번 틀렸는데 이거. 각 A, 각 B, 각 C. 합이 몇 도인데? 180도. 이 성질 많이 씁니다. 얘들아. 알았죠? 각에 대한 각의 종류는 항상 줄여 나갈 거야.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코사인 B 더하기 C 이런 거. 이런 거 처리해야 하거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요 놈을 이용해서. 얘 이용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에 뭐로 바꾸면 돼? 180 빼기 A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보여? 각 변화 보이죠? 짝수배 홀수배 해서 파이 날리고 종류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4분면 확인해서 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맞지? 각의 종류는 줄여나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변 하나 각 2개를 알아. 그럼 각을 물어보진 않아. 뭐를 물어본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을 물어봐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에요. 각 2개를 아니까 근데 코사인 법칙은 아니지 않을까 얘들아? 얘는 각 하나밖에 없는 식이잖아. 맞지? 각 2개 있는 식은 뭔데? 여기 있죠. 이런 거. 만약에 각 2개를 알아. 어떡하죠 이번에? 파란색으로 볼까요? 파란색 각 2개를 알고 그 다음에 변 1개를 알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겠지. 누구겠어? 스몰 b를 구하라고 하겠죠. 맞지? 스몰 b를 구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 법칙 쓰시면 됩니다. 사인 법칙 쓰시면 되고요. 네 번째 마지막 상황. 각 3개를 다 알아. 각 3개. 보통 이 각 3개는 어떤 상황으로 제시가 되냐면 사인의 b를 줘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렇게 세 각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얘를 알 때 이게 각 3개를 아는 상황이야. 를 알 때. 자, 근데 우리 사인 법칙 변형 공식 보시면 지워버렸죠. 사인 법칙 변형 공식이 이거였습니다. 각에 대한 정보를 뭐에 대한 정보로 바꾸는 거?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꾸는 거. 이게 변형 공식이었거든.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변의 길이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그러면 2R 전부 다 약분하고 나면 얘는 결국 뭐를 의미해? A 대 B 대 C를 의미하겠죠. 각 세 개를 아는 상황, 사인의 B를 아는 상황이면 나는 세 변의 길이의 B를 아는 거야. 그럼 결국 다시 몇 번으로 가는 거야, 얘는? 1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1번으로 가는 거야. 세 변을 아니까 나는 무슨 법칙을 써야겠다?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 드릴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연습을 해야 해. 외워야 해. 내가 세 변을 알아? 그럼 머릿속에서 코사인 법칙을 빠르게 떠올리고, 그러면 그 다음 결정해야 할 건 내가 어떤 각을 구해야 할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맞지? 그것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간단한 것부터 이제 우리 새로 내용을 배웠으니까 얘네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공식들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일반적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밑변과 높이가 있으면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S는 2분의 1 AH. 이런 거는 필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맞지? 당연한 거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리고 삼각형인데 만약에 정삼각형이야. 한 변의 길이가 A예요. 정삼각형 넓이 공식 잘 안 외운 사람도 있더라. 근데 자주 쓰니까 그냥 외워놓으세요.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그 다음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중3 때 배운 거. 중3 때, 중3 2학기 때 나오는 거. 우리가 두 변의 길이랑 각을 할 때. 두 변의 길이랑 이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을 때 S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의 사인의 끼인 각.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중2 때 한 거. 삼각형 안에 뭐가 있을 때. 근데 많이 봤던 겁니다. 원이 이렇게 내접해 있을 때. 그때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변의 길이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이때 넓이 공식 S는 2분의 R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내가 내접원의 반지름을 아는 상황, 그리고 둘레의 길이를 아는 상황이면 삼각형 넓이를 구해낼 수 있다고. 그 다음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외접원. 원 안에 이제 삼각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때. 자,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은 라지 R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외접원의 반지름. 자, 그러면 얘 넓이 공식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사실. 3번. 3번 공식 이용해서 한번 보여줄 거거든. 예를 들어 S는 적어야죠. S는 2분의 1 그리고 A, B에 그 다음 사인 C 이렇게 되겠죠. 변 A랑 변 B를 끼고 있는 각은 C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 사인 법칙 변형 공식 봐봐. 얘를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로 한번 바꾸고 싶었던 거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저기 변형 공식 살짝 쳐다보니까 사인 A가 2R분의 A였으니까 얘는 2R분의 C겠네. 그래서 넣어버리면 분모가 4R분의 그래서 A, B, C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외접원 나왔고 삼각형 넓이 나오면 얘 공식이야. 무조건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6번. 우리가 삼각형 여태 풀어왔던 많은 방법들 중에서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좌표 평면상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맞지? 근데 좌표를 알 때 원점을 끼고 있는 삼각형 x1, y1 점 B가 x2, y2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넓이 S는 2분의 1 절대값의 x1, y2 빼기 x2, y1 얘 공식 이름은 뭐라고 했냐면 신발끈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신발끈 공식.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는 신발끈 공식 이용하실 때가 제일 편해요. 물론 축과 평행한 직선이라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제일 빠른데 대부분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다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로 나오게 주진 않겠죠. 맞지? 그래서 만약에
한 점이 원점이 아니고 저 ABC야. 그러면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삼각형을 평행이동한다고 넓이가 바뀌어요? 아니겠죠? 맞지? 그래서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시켜서 이 공식으로 풀어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알았지? 그리고 7번. 헤론의 공식. 많이는 안 쓸 겁니다, 우리가. 많이는 안 쓸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 세 변이 길이가 자연수일 때. 자연수일 때만 볼 거예요. 자, 이때 넓이 S는 루트에 스몰 s, s-a, 그리고 s-b, s-c 이렇게 구해낼 거야. 자, 그러면 이 s, 스몰 s가 뭔지 알아야겠지? 스몰 s라는 거는 삼각형에서 둘레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가 아니면 여기 루트 안에 연산이 되게 복잡하겠죠. 맞지?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 혹은 계산이 조금 편할 때 사용해 주시면 좋은 공식입니다. 알았죠? 일단 이렇게까지 삼각형 넓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